피부를 살짝 긁거나 누르기만 해도 부풀어 오르면서 가려운 증상, 그래서 마치 내 피부에 글씨가 쓰여진 듯하게 보이는 증상이 바로 이 피부 묘기증입니다. 이 피부 묘기증 환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이 묘기증 환자분들은 무엇보다도 이제 부풀어 오르면서 피부가 같이 가려우시거든요. 이 가려움 때문에 굉장히 불편감을 많이 호소하시고, 이 가려움이 밤에 더 심하기 때문에 잠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이 피부 묘기증 환자분의 대부분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낮과 밤이 바뀐 불규칙한 생활을 하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만성 피로에 노출된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 피부 묘기증은 결국 이제 신경 과민으로 인해서 작은 자극에도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질환을 말합니다. 이 한의학적으로는 이제 피부 노폐물 배출 장애와 함께 피부 온도 상승이 주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부분 이렇게 가려움을 호소하는 피부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피부과를 가게 되면 항히스타민제를 처방을 받으십니다. 일단 약을 복용하면 가려움은 생각보다 빠르게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가려움이 나타나게 되고요. 결국 이제 약에 대해서도 내 몸이 내성을 일으키기 때문에 용량을 점차 늘려가고, 하지만 어느 정도 용량 이상에서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이때 환자분은 그때서는 이제 스테로이드 제제를 같이 이제 처방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피부 묘기증 환자의 대부분은 이제 발병 이후에 수십 년 동안 이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이제 갑상선 질환이 생길 수도 있고, 여성분들은 폐경이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사회생활 중에 이제 스트레스가 많아지면서 이제 내 신체적인 환경이 더 나빠지게 되면 기존의 피부 묘기증 증상도 더욱더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이 피부 묘기증 환자분들은 이제 공통적으로 보면 이제 피부 온도가 상승하는 그런 환경에 노출이 되면 이 가려움도 심해지고 두드러기 더 심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피부 온도를 높이는 요인으로는 일반적으로 직사광선이라던가 온찜질이라던가 사우나 같은 거를 생각하지만, 이런 물리적인 자극은 이제 이런 묘기증을 일으키는 악화 요인이지 근본 원인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오히려 이제 내 몸에서 발생한 이 스트레스적인 상황이 더 이 묘기증에 있어서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스트레스 상황에 장기간 혹은 이제 과도하게 노출되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부신이라는 기관에서 이제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가 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피부 쪽으로 혈액이 몰리게 되고요. 이 몰린 혈액으로 인해서 결국에 이제 피부 온도가 상승이 되면서 이 피부가 예민해지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 예민해진 피부는 결국 염증이 발생하게 되고 수분이 저류가 되면서 노폐물 배출이 안 되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피부 묘기증의 현상이 나타나시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제 이 피부 묘기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일단 내 몸의 신체적인 스트레스 상황을 해결을 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높아진 피부 온도를 낮춰야 됩니다. 바로 이런 치료에 있어서는 체질 한약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내 몸의 체질에 맞는 처방을 통해서 피부의 온도를 낮추는 동시에 전반적인 긴장을 완화시켜주면 묘기증을 극복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요. 다만 이 묘기증 치료에 있어서는 환자분의 발병 기간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치료가 되는 경우는 1개월만 해도 치료가 종료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수십 년 동안 고생하신 분 같은 경우는 3에서 6개월까지도 좀 장기간 치료를 좀 예상하셔야 된다는 거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한방 치료가 굉장히 효과가 좋지만 잘 알려지지 않아서 한의원에 오시지 못하는 질환 중에 대표적인 병이 바로 이 피부 묘기증인 것 같습니다. 가까운 한의원에 들리셔서 꼭 진찰받고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기침이 반복이 된다는 게 좀 증상에 있어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호흡계는 결국은 다 이제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점막이라는 거는 결국 외부의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점액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콧물이나 가래를 만들어서 바깥으로 씻겨냄으로써 면역력을 발휘하는 기관인데, 이 역할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얘기는 점막에 분명히 지금 염증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염증 상황이 완벽하게 해소가 되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에 매년마다 환절기가 되면 온도 변화에 적응을 하지 못하면서 반복적으로 염증이 심해지면 기침도 심해지고, 또 날이 따뜻해져서 염증이 줄어들면 기침이 줄어드는 이런 걸 계속 반복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점막에 있어서 이제 위치가 좀 중요한데요. 이게 목을 기준으로 해서 이누부 위쪽이라면 이게 실제로 침 치료도 가능합니다. 직접적인 침 치료라든가 약침 치료를 통해서도 점막의 염증들을 제거해 줄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이누부 아래, 이누 기관지, 폐에 이르는 이 부위까지로는 이제 침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한약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한약 중에도
중에도 굉장히 소염 작용이 강한 좋은 약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제 포공형이라는 약재도 굉장히 기관지 인후부에 도움이 되는 약재고요. 그리고 뭐 황금이라든가 황령 같은 이런 소염 효과가 뛰어난 약재들을 잘 활용해 보면 극복하는 게 뭐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비인후과적인 그런 치료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매년 반복돼서 지금 알레르기 상황까지 진행이 되셨다면 한의원에 방문하셔서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묘기증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특히 몇 가지로 나눠본다면 체질이 원래 알레르기 체질인 경우가 꽤 많고요. 그다음에 잘못된 식생활도 영향을 줍니다. 또한 또 아까 그 환자분처럼 스트레스가 좀 심했을 경우에도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특히나 체질 중에서는 임상적으로는 태양인 분들이 제일 많이 이런 묘기증이나 또는 아토피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이외에도 또 소양인이나 이렇게 상열감이 많으신 분들이 제일 많았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또한 잘못된 식생활이 겹쳐진 경우에 묘기증이 또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잘못된 식생활 중에선 특히나 솔비톨이라든지 글루타민산 나트륨 같은 첨가물들이 제일 많이 영향을 좀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먹는 음식 중에서 이런 첨가물들이 가장 이렇게 많이 들어있지 않은지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게 가장 필요하고요. 또 아까 환자분처럼 평소에 이 직장이나 이런 특히 또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갑자기 받았을 경우에도 이런 증상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조절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묘기증의 유형을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요. 또 풍열형, 비위습열형, 양허형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풍열형 경우에는 조금 아까 분처럼 좀 온도가 올라가는 상황, 체온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특히나 이런 피부 묘기증, 피부가 굉장히 가렵고 특히나 야간에 소양감을 많이 일으키시는데요. 그래서 잠을 좀 못 주무시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낮에 또 굉장히 피곤한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고 이래서 계속 악순환을 거듭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비위습열형이신 분들은 평소에도 가스가 많이 차던가 설사나 변비가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신다든지 장이 항상 더부룩하시다든지 이런 증상이 같이 병행되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양허형은 평소에 순환이 좀 잘 안 돼요. 나 손발이 차요. 이런 분들이 가장 많으세요. 그래서 각각 이 유형에 맞게 또 가까운 한의원에서 체질 감별을 받으시면서 치료받으시면 굉장히 도움되실 겁니다. 그 현대의 아이들이 아토피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한 반에 한 30~40명이라면은 적어도 한 5%, 6% 정도 아이들은 아토피나 그런 유사한 증상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밤에 수면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서 또 이것이 성장 저해로 이어지고 또 다른 학습 저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토피라는 것은 한의학에서는 온병이라고 해서 몸 안에 열이 쌓이고 소결이 쌓여서 생기는 병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사실은 예전에 우리가 좀 현대보다는 예전 시대에는 굉장히 자연과 가깝고 흙과 가까우면서 이럴 때는 오히려 그런 증상들이 적었는데 이런 아토피라는 것은 현대 생활에서 좀 더 너무나 영양이 좀 많고 너무나 들어가는 음식 중에 첨가물이 많고 이것이 그런 피부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환경이 너무 깨끗하고 또 바깥에 이런 진짜 흙이나 이런 것들을 접촉하지 않음으로써 더 이런 증상들이 생기게 되고 면역력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인데요. 이것은 그러니까 몸 안에 특히나 아이들이 제일 불편해하는 것은 가려움증. 그래서 밤에 특히나 많이 긁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밤에 이불에 피로 젖을 정도로 아이들이 굉장히 심하게 긁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사실 로션을 쓰고 여러 가지 보습하고 음식도 가리고 여러 가지 어머님들이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도 이런 증상들이 계속돼서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럴 때 아이들의 경우에 자기 체질에 맞게 그것을 일단은 체질 감별을 받고 그거에 해당하는 음식을 사실 감별해서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한방적으로는 여러 가지
처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각지황탕이라든지 감로소독음이라든지 자기 체질에 맞게 그 처방을 쓰면은 굉장히 또 쉽게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태양인의 아이들 경우에는 이런 아토피인 경우가 많은데 특히나 이런 아이들은 고기 종류나 밀가루 종류가 특히 안 맞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아이들이라면 특히나 고기 종류나 밀가루 종류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 생선해산물 위주, 또 야채, 과일 위주로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 평소에 보습을 해줄 때 굉장히 촉촉하게 해주시라고 광물성 오일이 든 오일 굉장히 기름진 그런 보습제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오일이 든 보습제는 오히려 모공을 막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수분 베이스, 촉촉한 알로에라든지 수분 베이스로 된 보습제가 가장 좋고요. 또 이런 것을 발랐을 때 오히려 굉장히 금방 날아간다고 해서 그 보습의 효과가 그래서 불편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도 그런 수분 베이스로 된 보습제를 자주 발라서 이런 촉촉하게 피부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한방 치료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체질 감별을 받고 한약 치료, 침 치료 병행하면은 아토피 분명히 치료가 됩니다. 네네. 아이들의 경우에 사실 이렇게 아토피나 피부 질환을 좋게 하는 약재들이 좀 쓴 편이에요. 약재가 좀 무거운 느낌, 진한 느낌. 그래서 이것을 좀 증류약의 형태로 그러면 맑은 물처럼 아이들이 마실 수 있게 그 주스인 줄 알고 마실 수 있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복용한다면 치료 효과도 굉장히 좋으면서도 또 아이들이 또 먹기 편해서 그만큼 또 잘 먹을 수 있어서 치료를 잘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최근에 더 심해진 느낌이 좀 있으셨어요? 통증이 생기시고 나서? 네, 최근에 좀 심해졌어요. 네, 최근에 더 심해지시고 아침에 혹시 일어나셨을 때 좀 붓는 느낌도 있으신가요? 그렇죠. 그런데 아침이 더 많이 붓고요? 예, 아침에 좀 더 붓고요. 네네네. 저녁에는 좀 가라앉고요. 네, 저녁에는 괜찮고요. 예. 그리고 요새 특히 최근 들어서 피로감이 더 많아지신다던가 그런 느낌도 있으셨을까요? 네, 필요해요. 오전에 더 피로하실까요? 오후에 더 피로하실까요? 오전에요. 아, 예. 그래서 이거 관절염 지금 현재 증상은 조금 류마티스 관절염에 좀 가깝지 않나 싶은데요. 좀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참 걱정이 됩니다. 류마티스는 아니라고 판정이 나왔었어요. 검사는 피 검사는 받아보셨고요. 네. 다른 치료는 어떤 치료 받으셨어요? 치료는 어느 정도 받으셨어요? 피 검사 했고요. 네네네. 엑스레이 찍어봤는데. 네네. 예, 퇴행성 관절염이 이렇게 왔다고 하네요. 퇴행성 관절염이요. 네. 근데 현재 어머니 나이를 연세를 봤을 때는 아직은 그렇게 나이가 드시지 않았는데 조금 일찍 그런 증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보통은 몸의 진액이 부족하고 또 순환이 안 됐을 때 이런 증상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에서는 보통 한의학에서는 그런 진액을 보충하고 또 영양분을 몸속에 골고루 보충해주는 치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의원 치료를 꼭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집에서는 이게 오히려 혈액순환이 안 되고 상열감이 생길수록 이런 증상들이 진행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밤에는 우리 반신욕 하듯이 탕목욕을 탕에다가 물을 가득 따뜻하게 받아주시고 몸이 후끈하게 좀 땀이 날 정도로 반신욕을 해주시는데 그걸 일주일에 매일 하시면 제일 좋겠지만 한 이틀 3일에 한 번은 꼭 이걸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점점 이런 증상들이 좀 완화되시는 게 있고요. 평소에 요새 가스 차거나 이런 증상은 없으셨고요. 예, 그건 그런 없네요. 증상은 없었고 그렇다면 더 다행이고요. 최대한 또 너무나 소화가 안 되거나 또는 기름진 음식은 조금 이럴 때는 피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퇴행성 관절염 제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잦은 운동을 조금 가볍게 스트레칭 해주시는 운동을 아침에 한 5분, 10분은 꼭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음식 같은 거는 네네.
기름진 음식이라면 어떤 음식을 좀 주의해야 되나요? 너무 예를 들어서 고기 종류 중에서도 너무 기름이 많이 붙어 있는 거라든지 뭐 삼겹살이나 돈가스나 이렇게 몸의 혈액 순환을 좀 저해할 수 있는 음식은 좀 피해 주시고 조금 맑고 담백하게 드셔주시는 게 좋은데 제일 좋은 거는 어머님 체질이 어떤지 한번 감별 받으시고 또 그에 따라서 증상이나 체질에 따라서 치료법이 다양하게 다르기 때문에 꼭 한의원에 방문하셔서 감별 받으시고 치료 받으셨으면 합니다. 네, 포공형은 특히나 방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피부염 증상에도 많이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던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환자분들한테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이 민들레를 차처럼 끓여서 살짝 차처럼 끓여서 드셔도 참 좋고요. 그리고 HS 자반증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감기가 걸리고 나서 또는 항생제나 소염제나 이런 것들을 조금 길게 복용하고 나서 몸에 불긋불긋하게 발진이 생기고 관절이 막 아프다 하고 또 복통이 동반되는 그런 증상이 있는데요. 이 증상도 굉장히 쉽지 않은 증상인데 이럴 때도 이 포경용 약제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민들레는 우리나라 고유의 하얗게 꽃이 피는 상태의 토종 약제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열을 내리고 또 염증을 개선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쓸 수가 있는데, 근데 또 너무 과도하게 드시면 또 안 됩니다. 네. 민들레를 과도하게 드신다던가 하면은 설사를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과도한 양은 안 되고요. 적당하게 드시는 게 좋고 또 근데 그런 걸 몸에 변비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변비가 평소에 있으신 분이라면 그래도 꾸준하게 드셔도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네. 예, 보통 이제 그 피부 묘기증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약물이나 스트레스에서 좀 심화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갑상선이나 혈압, 당뇨 같은 여러 가지 대사성 질환이 있으면 심해질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명확한 원인이 이제 양방에서는 이렇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환자분이 얘기하신 대로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시고 그다음에 가라앉지만 일시적으로 가라앉고 다시 또 재발되고 그런 경우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몇 년간 뭐 한 10년간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요. 물론 그런 혈압, 당뇨, 그런 갑상선 질환 같은 대사성 질환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가장 그 근본적으로 그런 피부 묘기증의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이제 예측하셨겠지만 이제 스트레스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가장 우리 오장육부 중에서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타격을 받는 장기 중 하나가 이 간입니다. 그래서 이 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중심부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음식물을 섭취를 하면은 장과 그 위장과 대장을 통해서 영양분을 흡수를 하고 분배를 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 그걸 통해서 그 와중에 그 독이 있거나 이제 술과 알코올처럼 독이 있거나 그런 건 또 해독하고 그래서 또 깨끗이 또 맑은 피를 또 흐를 수 있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이런 독소들은 그 쓸개즙이라든지 소변을 통해서 이제 배출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대사의 그 중추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이 바로 간입니다. 근데 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간에 문제가 생기면은 우선 간이 이제 울체가 된다고 해서 간이 붓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환자분들이 이제 그 호소를 하는 게 옆구리 밑이 이제 그득하다든지 그리고 이제 간과 쓸개 문제가 생기면은 그것이 이제 위장에도 영향을 미쳐서 이제 위장을 친다고 표현을 또 하는데 이제 우리가 소화장애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더부룩함, 뭐 구역감 이런 것들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대사의 중추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도 또 혈관과 림프관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관과 림프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 간의 그 소설 기능이라고 합니다. 대사 기능을. 소설 기능이 이제 이 울체가 되게 되면은 우리가 처음에는 순환만 안 되다가 그것이 이제 열로 변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울화라고 그러고 우리가 한국말에서도 이제 울화가 치민다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스트레스 받다가 처음에는 열받는다, 화가 난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우울하기도 하고 그러다 그게 지속적으로 만성적으로 5년, 10년 이렇게 되면은 갑자기 나는 무슨 외부적인 스트레스가 크게 오지 않았는데도 지속적으로 오기 때문에 어느 순간 갑자기 울화가 치밀어 오르는 가만히 제가 일을 하는데도 울화가 치미는 이제 그런 이제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치 예를 들면 한 50평 되는 공간에 10명의 사람이 있는 것과 100명 있는 사람인 것을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더 밀집도 있는 곳에서는 열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런 식으로 하여튼 울체가 돼서 화가 오르게 되고 또 하나가 그런 전체적으로 순환이 저하가 된 상태에서는 이제 표리가 불통, 그러니까 기육, 피부 기육에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붓거나 그런 것들이 잘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열이 있다고 했었는데 처음에는 열이 위로만 오르게 돼서 입이 마른다든지 상열감을 느낀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다가 그게 심해지면 우리가 진액이 쪼그라들어서 우리가 변도 이제 딱딱하게 굳게 됩니다. 그래서 대변도 생기고 그래서 보통 이런 열병들에는 이제 변비가 같이 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서 그 환자분처럼 이렇게 오랜 동안 스트레스를 받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야간에 또 근무를 많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야간에 주야간 교대 근무하시거나 이제 밤에 늦게 근무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열이 오를 때 그거를 억제해주는 그 피가 충분히 있어야지 억제를 해주는데 그 피가 잘 이렇게 만들어 졸수나 이런 데서 잘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열이 제어도 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자분 같은 경우 첫 번째 열이 많기 때문에 더운 환경에서 당연히 더 심해지고요. 스트레스 받는 환경에서 더 심해지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첫 번째는 우선 열을 증상이 심하기 때문에 꺼트려주기 때문에 우선은 대변을 통하기 위해서 뭐 대왕이라든지 석고라든지 이런 약재를 써서 청열을 시켜주는 약재를 써서 대변을 통하게 되면 우선 열이 많이 빠져서 증상이 감소하고요. 거기다 우선 스트레스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 시오나 향부자라든지 피부 그 겉표면에 그 목통이란 같은 약재들 써서 림프 순환이 잘 되도록 한 약재를 써주면 가라앉기도 잘 가라앉고 자극을 주어도 그것이 금방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열도 내려가고 그렇게 해서 그런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제가 생활 관리에 있어서 제가 추가를 하자면 그 운동, 그냥 운동, 근력 운동보다는 유산소 운동에서 땀이 꼭 나야 됩니다. 그냥 운동만 하면 체온이 높아지면 더 심하게 느껴질 수 있고요. 그것이 이제 땀이 흘러나면 확 소양감이 줄어들게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유산소 운동과 그다음에 이제 반신욕이나 조격을 통해서 땀을 배출해서 표리, 바깥과 안쪽이 충분히 소통해서 땀으로 순환이 되게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그 꾸준히 운동을 하신다고 하는데, 우선 이제 운동도 잘 하셔야 되는 게 보통 이제 좀 좌우가 좀 불균형이거나 보통 어르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젊은 사람들도 그렇지만 골반이든 무릎이든 척추든 좌우가 좀 많이 편차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 저림도 보통은 이제 양측성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한측성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협착증 경우는 양측성이 또 많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이제 진단을 받고 그에 맞는 운동 처방을 받아서 운동하시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이 협착증이라는 거는 이 자칫 완치는 어려운 질환이긴 합니다. 뭐 이제 어디 가서든 이제 그렇게 말씀하겠지만 일종의 이제 자연스러운 백내장처럼 노화 현상입니다. 그래서 척추관, 그러니까 척추 자체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닳아가지고 이런 뼈 가시라고 생각하는 골극 이렇게 닳아가지고 뾰족뾰족해지고 이런 것들이 여러 디스크와 달리 여러 가지가 이제 디스크에 심화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신데 이렇게 매끈해야 되는데 우리가 철강도 이렇게 오래 산화되면 이제 거칠잖아요. 그런 것처럼 뼈 자체가 거칠어지면서 신경에 눌리고 염증도 생기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이 이로 인해서 방사통, 다리까지 저리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건데요.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뼈 자체보다도 그 주변 연부 조직, 그러니까 뼈를 제대로 잡고 있는 근육하고 인대를 강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협착증, 같은 엑스레이 상에 같은 정도의 뼈의 그 뼈 가시 거칠고 틀어지는 정도가 있다고 해도 그 주변에 이제 근육하고 인대가 강한 분과 강하지 않은 사람은 그 통증을 느끼는 정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눌려서 신경에 눌리고 염증이 생겨서 보통 통증을 많이 호소를 하시는데요. 주변하고 근육하고 인대, 그러니까 기립근이라든지 그런 요방형근 이런 것들이 단단하게 주변을 잡아주고 있으면 잘 흔들리지도 않고 기둥처럼 그거를 쭉 세워주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통증을 상대적으로 덜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거 관련해서 운동을 하는데 보통 이게 그 나이가 보통 61세라고 하셨죠? 61세시면 뭐 아직 아주 나이가 많으신 편은 아니시지만 처음부터 무리한 운동을 하기보다는 우선 수영 같은 전신적인 근육을 강화시키는 전신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가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좌우 편차 불균형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근육이 수축되고 단축되고 강화된 부분은 침과 부항을 통해서 좀 이완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너무 약해진 부분 같은 경우는 운동 처방도 있지만은 그쪽에 이제 그 전치매라든지 그 콜라겐에 대한 매선이라는 실이 있습니다. 근육 안에 넣어서 그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걸 넣어서 그걸 잡아주는 임시적인 기둥 역할을 할 수 있게 필러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런 처방을 한다든지 그래서 저하 균형을 맞추고 통증 자체에는 그 소염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 그 봉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약침을 해서 급성적인 통증을 잡고 만성적으로는 그런 주변의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의학적 치료를 통해서 연부 조직을 강화시켜가지고 그 주변의 기둥을 곧바로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뭐 여러 가지 효능이 있지만 가장 이제 그 특징이라고 하면 이제 청열과 해독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포공용은 이제 그 열을 내려주고 그다음에 이제 독소를 좀 없애주는 효과가 있어서 특히 이제 뭐 피부 질환에 이런 데도 이제 광범하게 쓰인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포공용 같은 경우는 그 우리 항산화 효과 우리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피부 하면은 이제 어르신들이나 뭐 젊은 분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이제 항산화 효과를 대한 이제 그런 과일도 많이 먹고 비타민 여러 가지 이제 화장품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이 항산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피부 세포에 이제 과산화수소로 자극을 준 다음에 그 포공용을 투입을 하였을 때 이 피부 각질 세포를 보호하고 그다음에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증명된 여러 가지 실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제 피부가 이제 붉고 예민한 젊은 여성분들 열이 있고 혹은 이제 갱년기 때문에 이제 상열감에 때문에 이제 열이 오르고 입이 마르고 건조해지시는 이제 그런 이제 그 갱년기의 여성분들에게도 굉장히 포공용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포공용 가루를 이용해서 비누나 찜질을 하셔도 되고요. 혹은 하지만 이게 굉장히 이제 피부 질환이 심하다. 그때 무조건 그걸 바르지 마시고요. 가까운 한의원에 방문을 꼭 하셔서 여러 가지 이제 꼭 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원인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진단을 받고 그거에 맞춰서 차례대로 처방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